안녕하세요. 세라 건축 TV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제 날짜죠. 8월 1일 날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말도 많았던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목 좋습니다. 12월부터 숙박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생활 인구 늘려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라고 취지가 참 좋은데, 좋은 내용도 있어요. 근데 숨을 꽉 막히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설명드릴게요. 농촌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회 이내로 설치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내용 좋습니다. 먼저는 데크, 주차장, 정화조, 부속시설에 대한 상세 설명은 없었거든요. 이제 별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평 짓고 정화조도 묻고 주차장도 만들고 부속시설도 해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내용이 좋은데 빨간 줄로 표시해드렸죠.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얘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땅 사고 10평짜리 집 짓고 정화조 묻고 하면 억 들어갑니다. 억. 아무리 싼 땅 사도 억 이상 들어가는데 1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할까요, 이거를? 그리고 이런 법령을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라고 해서 한 10번 정도를 읽어봤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 설명이 있겠거니? 없습니다. 없고요. 참 답답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완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발표하면 민원이 아마 물밀듯이 들어올 거라는 거를 예상을 못했을까요? 천만에요. 대한민국 공무원들 똑똑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뭔가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12년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완이 되겠다라는 내용을 기대하는 게 뭐냐면, 이런 보도자료에 보면 이것도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녹색으로 표시해드렸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까 위의 내용을 여기다 가로치고 얘기하면 단 12년 동안만 운영해야 된다. 이거 말 안 되죠.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어떤 특화사업, 그 다음에 인구 유입 이런 등의 이유로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을 하면 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십억 몇백억 들어가겠죠. 그러면 땅만 임대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여기 써 있잖아요. 농촌 체류형 쉼터 단지. 그러면 집도 이쁘게 질 건데 지자체에서 12년 동안 쓰고 철거하겠습니다 이러진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뭔가 좋은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냥 한시적으로 12년 동안만 쓰고 못 쓰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12년 부분에 대해서 또 보완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농막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했죠. 불법 농막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빨간 줄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22년 감사원 20개 지자체 농막 33,140개를 전수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52%가 불법이래요, 무려. 그렇게 따지면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대한민국 지자체 수가 243개랍니다. 200개 잡고요. 20개 지자체에서 뭐 3만 개 나왔으니까 200개면 30만 개 정도 뭐 가정할게요. 자, 그리고
어찌됐든 12년 동안만 써라라고 해서 정말 많으신 분들이 졌어요. 졌는데 12년 뒤에 자, 모두 철거하세요. 이런 법령이 나오면 난리 나겠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농막도 33,000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지자체 20개 가지고 그러면 비용으로 따지면 전국에 예를 들어서 몇 개가 농촌 체리용 쉼터가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할 겁니다. 땅값, 건축비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이거를 한순간에 없애버린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기대해 보시자고요. 12월 안에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 좋은 의견들 많이 주세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네. 여기 보면 사용기간에 대해서 그 12년 얘기 나온 게 제가 추측해 보건데 가설건축물의 안전성, 내구연한 등에서 12년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 얘기 같고 여기 별표 해가지고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 존치기간 최초 3년, 연장 3회 설정 필요, 국토부 의견이라고 하는데 국토부 의견을 따르면 3년에 3회니까 9년이네요. 국토교통부는 더 짧게 얘기했나 봐요. 농림축산부 식품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조율이 안 됐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두 가지 법령이 지금 충돌하거든요. 농지법하고 건축법하고. 그러니까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조율이 안 되면 애매모호한 법령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대한민국 현명하신 공무원님들께서 더 이상 불법이 안 되고 합법적으로 마음 편하게 농촌에 가서 농사도 짓고 쉴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던 불법 농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양성화는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농막 쉼터로 전환하라는 얘기인데 이 내용을 보면 녹색으로 표시해드렸죠. 그동안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 중인 일부 불법 농막을 농촌 체류용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제시를 했는데 일단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합니다. 유예기간 동안 양성화를 하라는 얘기인데 그 내용도 지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있죠. 빨갛게 표시를 해드렸는데 농막은 본래 기능 가로 열고 일시 휴식 창고 등을 유지하되 그러면 지금 농막들이 불법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것들이 화장실, 주방 말 그대로 집처럼 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뭔가 세부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 중에 이 내용일 겁니다. 아마 양성화를 시켜주더라도 너무 크게 지신 분들 있죠? 10평 넘어가시는 분들은 아마 양성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농촌 체류용 쉼터처럼 전환을 하는 건데 주변에 달아붙인 것들이 불법 건축물이 많다라고 하면 철거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농막이 10평을 넘어가면 이 부분 또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세부 내용은 나올 것 같은데 농막의 제일 애매모호한 내용이에요. 이게 농막은 본래 기능을 유지하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농막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쓰신 분들은 없거든요. 화장실, 주방 다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양성화를 모두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법령이 나왔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민감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표시한 부분 입지 기준이죠. 예를 들어서 나도 이제 농촌 체류용 쉼터에 가서 작게 농사도 짓고 5도 2촌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토지를 매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 매입의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입지 기준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도 또는 현항도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현항도로, 사실상의 통로에 접한 농지를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황도로 이것도 분쟁의 소지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현황도로라고 하면 말 그대로 도로인데 포장도 돼 있어요. 근데 농사 짓는 땅들 보면 포장은 안 돼 있는데 도로는 맞아요. 그 주인은 또 딴 사람이고 사람들이 그냥 묵시적으로 관행처럼 통행하는 도로도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어찌 되었든 도로에 붙은 땅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7형 쉼터를 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애매모호한 내용, 소방, 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현황도로 가보시면, 시골에 가보시면 4m 이상 도로에 붙은 땅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3m, 2.8m 혹은 2m 이 정도 도로가 가장 많은데 이게 참 애매모호하네요. 현황도로 이거를 아예 몇 메타 도로라고 그냥 확실하게 3m면 3m, 4m면 4m라고 명기를 해주는 게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같으니까 혹여나도 12월 이후에 나도 이제 농업인은 아니죠. 오도이천 하겠다. 시골에 가서 땅 사서 10평짜리 농촌 7형 쉼터를 짓고 농사 짓고 좀 쉬고 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땅을 매입하실 때 반드시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설치 제한 지역. 이게 문제인데 지금 뭐 붕괴 위험이나 뭐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가장 아마 민감한 부분이 하수일 겁니다. 하수도. 정화조 묻어도 된다고 하니까 근데 정화조가 오수화병 정화조를 묻었다고 할게요. 그럼 얘가 오수화병 정화조니까 우리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대변류, 뭐 소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방에서 사용하는 오수 등을 다 정화시설해서 기존 ppm에 맞춰서 방류를 할 거예요. 그러면 방류를 했는데 그 밑에 땅이 논이에요. 그러면 처리 기준에 글로 흘려야 되는데 그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없거든요. 당연히 뭐라고 하죠. 그 ppm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깨끗한 물이라는 건 맞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 땅에 그 물이 흐르는 게 싫겠죠. 그래서 토지 매입하실 때 반드시 하수관로, 오수관로가 있는 땅을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땅이 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땅값이 높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니까 관계법령이 공포가 되고 나서 아무튼 이 부분도 유념해 두셨다가 토지를 매입하실 때 반드시 한 번 더 체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머리 안 아프세요. 위에서는 애매모호한 부분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좀 좋은 소식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구체화됐어요. 면적은 먼저 얘기를 했었고 10평 이하로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데크 가능하시고요. 정화조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부속 시설도 가능한데 창고나 예를 들어 보관소 같은 경우는 연면적에서 제외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데크하고 정화조, 주차장까지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별도로 창고를 두겠다 그러면 10평 내에 포함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면적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10평까지 보시면 되고요. 처마도 1m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벽 중심선에서 1m까지 처마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크도 인정해 준다고 하네요. 가장 긴 벽에서 1.5m, 가장 긴 쪽을 기준으로 1.5m까지 데크를 만드셔도 되고요. 주차장도 한 면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농 의무, 이거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이게 지금 부지 면적을 갖고 얘기했는데 쉼터와 부속시설, 데크, 정화조, 합산의 2배 면적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번
쉼터가 10평이고요. 그 다음에 데크가 가장 긴 변에 긴 길이에 1.5m 곱하시고 정화조는 면적의 잡기가 애매모호하죠. 땅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두 배의 면적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작은 땅을 사면 못 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농사도 지셔야 되는데 100평 정도나 50평 뭐 그 정도 사시면 크게 문제는 없겠죠. 50평이면 10평짜리 짓고 그 다음에 40평 갖고 농사 지시면 될 겁니다. 너무 큰 땅 사지 마십시오. 저도 해봤는데 고추 따기 힘들고요. 풀 베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지 면적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쉼터와 부속시설 농지는 반드시 영농 활동을 해라라는 얘기인데 이건 뭐 굳이 뭐 얘기 안 하셔도 내려가시는 이유가 작게 농사져서 내가 먹을 거 내가 소비하고 뭐 그런 용도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한지역은 이 법령은 그 8월 1일자 보도된 거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가면 자료실에 있어요.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역을 제한한 게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위험지역으로 선포하거나 그 다음에 붕괴 위험지역 뭐 이런 지역들은 설치를 못하게 제한을 해놨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1일 보도 자료 중에서 좀 민감한 부분만 설명을 드렸고요.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뭐 저도 어떻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 그 다음에 조금 더 상세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농림축산식품부 들어가셔서 보도자료 8월 1일자 보도자료를 보시면 조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12월 말까지 아마 한 번 더 시행령이 발의하고 그 다음에 공포되기 전까지 일부 조금 수정이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여러분들하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께서 전체적인 이 사업의 취지가 농촌도 살리고 그 다음에 도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고 농사도 질 수 있는 법령이니까요. 이런 기간에 대한 명시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고요. 현명하게 좋은 법안 만들어서 제목대로 농촌 생활 인구 늘리고요. 경제 활력 높일 수 있도록 좋은 법안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